안개비가 변덕을 부린다. 어둑한 하늘 거치길 잠시 기다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침이 뚝대고 볕이 들이운 산중터. 그 계곡 언저리에 배곡 같은 얼굴의 꽃나무가 겹마중을 나왔다. 청초한 분위기로 눈길을 사로잡는 우리나라 토종 산목련 한박꽃나무다. 우리가 관상용어로 쓰는 목련은 개량을 한 목련이고, 산에 자생하는 목련은 원래부터 자생하던 오리지널 목련이라고 보시면 되죠. 개량을 한 목련보다는 원 성분을, 원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산목련이 더 약성이 강하지 않을까. 4월에 흔한 백목련과 달리 온 2월 잎이 먼저 피고 난 뒤 꽃봉오리를 맺는 산목련.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해 한방에선 신이화라 부르며 예부터 민간 약재로 요긴하게 쓰여왔다. 산목련 열매가 이제 한박꽃이라 해가지고 활짝 펼쳐지기 전에 이렇게 딱 오므리고 있을 때 그때 따가지고 기름 성분이 안 들어간 기와장 같은데 그런 데다 열을 가해가지고 그 위에서 목련 꽃봉오리를 돌돌 굴려가면서 수분을 날려서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성분이 들어간 뭐 후라이팬이나 그런 데다가 굴려서 수분을 날리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래된 기와장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덮는다고 해야죠. 일종의 기와장에 열을 가해가지고 그 열로 인해서 꽃 속에 있는 수분을 날려 보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 들기름에다 개어가지고 그 꽃가루를 들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요 코 속에 벽에다가 바르고 자면은 비염, 축농증 등이 잘 낫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도 약으로 이용을 하고, 또는 이제 술을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숙성됐을 때 그 술을 한 잔씩 마시고 또 코벽에 발라줘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꽃수술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수술은 떼내고 그 꽃송이만 이제 술에다 담가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시 안개가 내려앉은 산골짜기. 해발 1000m쯤 올라서자 빗물 머금은 흙내음에 온갖 희귀한 사녀초가 반긴다. 가끔은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희뿌연 산중, 고목에 뿌리내린 노란 야생화 하나. 쨍한 초록잎 싱그럽게 피어낸 야생초 하나가 그러하다. 족도리풀. 꽃 피운 모습이 족도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노란 꽃의 이름도 예사롭지 않다. 피나물. 양귀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노랑 매미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의 식물들은 줄기를 꺾으면은 뭐 하얀 액체가 나오거나 노란 액체가 나오거나 그런데 피나물은 우리 사람 피처럼 빨간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피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깊은 산 음지에 자생하며 간혹 약용으로도 쓰이나 이름과 달리 나물구실엔 썩 소질이 없는 독초다. 그거는 나물로 못 먹어요. 독초입니다.
독초인데 이제 나물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식물들이 제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피나물, 또 삿갓나물, 동이나물, 또 젓가락나물, 요강나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이 없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 다 뜯어 먹고 정말 이제 좀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독초라도 뜯어 가지고 데쳐서 물에다가 몇 시간씩 또는 며칠씩 물을 갈아 줘가면서 독을 우려내고 그러니까 나물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뭐 극단적인 생각에 굶어서 죽거나 독초를 잘못 먹고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배나 불리고 죽자. 독초이면서도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그 대부분이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걸로 저는 들었어요. 계속되는 산행. 가파른 산길 올라 해발 1,500m 가까이 다다르자 일명 개발딱주라 불리는 단풍치 군락이 모습을 드러낸다.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고산지대의 반그늘을 좋아하며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특징. 뽀송뽀송한 솜털을 입은 어린 수는 나물로 인기가 좋다. 원학명은 단풍치인데 단풍치는 말 그대로 이제 잎이 펼쳐지면 이렇게 단풍잎처럼 펼쳐졌다고 이제 단풍치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단풍치처럼 잎이 펼쳐져 버리면은 향이 약해지고 쓴맛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물로 제일 활용하기 좋은 때가 바다에 사는 게의 찌개발처럼 요렇게 오므려져 있을 때 그때 이용을 해야 향도 좋고 쓴맛도 적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개발딱주란 이름으로 나물 이름이 붙었습니다. 본명보다 별명으로 더 사랑받는 나물. 지역에 따라 괴발당취, 좀단풍취, 장이나물이라고도 불린다. 높은 산에서 자라 줄기가 통통한 것이 일품이라 알려져 있다. 옛날에만 해도 시골에서는 큰 뭐 정기적인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시기에 보리배에서 타작해가지고 매상하고 또 가을에 나락 벼 수확해가지고 타작해서 매상하고 그때만 목돈을 만져볼 수 있었는데 이제 봄철에 이제 그 개발딱주가 나오는 시기에 그걸 따서 판매를 하면은 전량 일본에 수출되다 보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리 매상, 나락 매상 하기 이전에 한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비라든가 또 방을 얻어놓고 자취하니까 그 집주인한테 방세도 줘야 되고 홈이나 같은 그런 농기구도 살 수 있는 아주 효자나물이었죠. 개발딱주가. 경상도 일대에선 병풍치, 곰치, 들매나무 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채. 개발딱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이 붉은 줄기가 주는 색감과 식감이다.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겸손하지도 않은 맛. 정말 어떤 나물보다도 부드럽고 향긋한 향이 나면서 그 향이 또 뭐 아주 세가지고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발딱주는 전혀 그런 향이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은은하고 향긋한 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누구나 다 좋아할 그런 향과 씹는 맛, 쓴맛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지도 않고 은은하게 나는 아주 기분 좋은 쓴맛, 입맛 돋우는 쓴맛. 개발딱주 팔아서 두릅 사 먹는다. 그 말은 개발딱주는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고
나물 한번 안 먹어보고 봄을 넘기기에는 아쉬우니까 그 팔았던 돈으로 상대적으로 싼 두릅을 사서라도 봄나물 맛을 즐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개발딱주를 너무 비싸고 그런 가격에 판매를 해서 농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비도 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거는 내 입에 한 젓가락 못 넣어보고 전부 다 팔고 봄나물들을 안 먹고 넘어가기에는 아쉬우니까 상대적으로 싼 두릅이라도 사서 아쉬움을 달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개발딱주 맛이 정말 좋은 나물이에요. 모든 음식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재료가 좋을수록 양념은 단순할 것. 감칠맛 내어줄 진간장에 약간의 소금 간. 거기다 고소한 깨 한 줌 갈아 넣어 조물조물 무쳐내면 된다. 어리고 연한 순은 이렇게 곧장 햇나물로 무쳐 먹고 잎이 조금 자란 순은 볕에 말려두었다가 이듬해 묵나물로 먹어도 그 맛이 좋다. 슴슴하면서도 자꾸만 입맛을 당기는 개발딱주 나물무침 완성이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제철 내내 맛볼 수 있지만 과거엔 눈앞에 두고도 배불리 못 먹었던 사연 깊은 나물. 이제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그 단풍치 개발딱주를 맛을 봤는데 아쉽게도 저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이 기후 조건이라든가 뭐 땅에 거기는 하산섬이고 우리나라는 게르마늄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안 나는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에 자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맛있는 나물 먹었던 기억에 그 나물을 대량으로 수매를 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정겨운 나물 개발딱주. 이제는 웅크린 잎이 조금씩 단풍 모양으로 피어가며 화렵수 반그늘 아래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무더운 여름을 난다. 벌써 7월.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보양식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특별 보양식을 한 그릇 해볼까 합니다. 꿈틀꿈틀.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논두렁의 강자 미꾸리를 만나러 김해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녹음 짙은 산세에 복 안긴 이곳.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요? 김해시 상동면에 자리한 농원인데요. 뭔지 잘 몰라도 때마침 너른 웅덩이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금 전에 물 위에 갖다 놓은 저게 뭐지요? 아, 미꾸리 잡는 통발입니다. 아, 통발. 예, 안에 먹이를 넣어서 예. 이렇게 넣어 놓으면 뭐 그 먹이 냄새를 맡고 미꾸리들이 많이 옵니다. 아,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럼 여기가 이제 흙탕물이 있는 이곳이 다 미꾸리 키우는 곳인가요? 예, 미꾸리들이 움직이니까 예, 이렇게 예. 흙탕물이 됩니다. 아, 예, 여기가 예. 그럼 양식장. 양식장입니다. 예. 지금 미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꾸라지하고 좀 다른 건가요? 예, 어종은 같지만은 예. 생김새도 다르고 예. 맛도 다르고 예.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아, 미꾸리가 우리나라의 고유종입니다. 그런데 미꾸리는 탕거리가 한 15cm 정도로 커야 탕을 하는데 1년이면 미꾸라지는 크는데 미꾸리는 1년 반 내지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더딘 게 큽니다. 얼마 후 던져둔 통발을 거두어 올리니 한가득 묵직하게 들어앉은 미꾸리들. 미꾸라지와 같은 잉어목 기름 종객과의 민물고기로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데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미꾸리 하면 미꾸라지의 뭐 사투리 혹은 뭐 미꾸라지의 새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엄연히 다른 종이네요. 예, 다릅니다. 미꾸리는 보시면 예. 동그름합니다. 이렇게 동그름합니다. 아, 몸 예, 모양이 좀 동그랗다. 모양이 동그름하고 예. 여기는 미꾸라지는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조금 들어가 있는데 찾기도 어렵지만 예. 이렇게 좀 납작합니다. 아, 예, 위에서 두께가 봤을 때. 두께가 납작합니다. 그래서 예. 넙죽이라고 합니다. 아, 넙죽이 동그리 넙죽. 동굴이 넙죽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예, 둘 다. 예. 예. 여기서는 조금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적습니다. 미꾸라지가. 하하, 미꾸리와 미꾸라지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양식업에서는 비교적 성장이 빠르고 크기가 큰 미꾸라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장님 마음속엔 오로지 쭉 미꾸리 생각뿐이었답니다. 미꾸라지에 비해서 미꾸리가 훨씬 더 키우는데 품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제가 보니까 가성비도 좋지 않은데 굳이 미꾸리를 이렇게 키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들이 해주시던 그 추어탕의 솜씨라든지 맛이 예. 우리 대가 지나면 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아, 제 고향이 산청 경호강 옆 생초입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가 예. 가끔씩 끓여주시던 그 추어탕 맛이 아련하게 그리워서 예. 이렇게 미꾸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린 시절 논두렁에서 막 잡아온 미꾸리로 정성스레 끓여주던 엄마표 재래식 추어탕. 그 고향의 맛을 재현해보고자 미꾸리 양식에 과감히 뛰어들었다는데요. 이른을 넘긴 나이에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미꾸라지 양식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미꾸리 양식 이런 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이고 어려움이 많았지요. 예. 그 교육을 받은 그 바탕에서 예. 여기저기 묻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예. 그 부화를 시켜서 예.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예. 또 키우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아. 지금까지도 예. 뭐 100% 만족하기는 못하지만은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지금도 예. 부화시켜 놓은 게 예. 있습니다. 예. 인공 그것도 합방법이 있고 예. 인공 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화 예, 방법에도 예. 크다가도 못 견디고 잘 죽습니다. 아, 예.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예, 잘 안 죽는데 예. 크기 전까지는 한 2cm 크기까지는 조금 죽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키우기는 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잡아올린 미꾸리는 곧장 추어탕으로 변신할 준비. 먼저 깨끗한 물에 해감시켜 몸속의 진흙을 빼주는데요.
그 사이 추어탕 속 또 다른 재료를 찾아 나선 곳. 야, 대표님 이거 방아 아닙니까? 예, 방아 맞습니다. 이 방아를 왜 이렇게 많이 심어놨죠? 이게 추어탕에 들어가는 주 재료입니다. 아, 그 저쪽에 내려오실 때 예. 텃밭에도 예.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예, 예. 어떤 예. 것들이 있죠? 고추도 있고 예. 대파도 있고 예. 예, 배추도 있고 음. 예. 옛날에 엄마들이 자기 밭에 키웠던 거를 예. 재료로 썼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집밥처럼 건강한 집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방아에 서울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예, 경상도식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해감이 끝난 미꾸리는 가마솥에 먼저 볶아내는데요. 흔히 알려진 조리법하고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어탕 하면 그 바로 솥에 삶아서 바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좀 이렇게 아까 저기 참기름을 두르고 볶더라고요. 그 그게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옛날에 뭐죠? 이제 어머니들이 예. 그렇게 하셔야 지대로 된 추어탕이 되는 겁니다. 아. 맛을 예. 올리고 예. 또 그 냄새도 없애주고. 가마솥 장작불 역시 맛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 가스는 요 밑면만 많이 뜨시잖아요. 이 장작불을 때면 솥 전체가 가마솥 전체가 이게 뜨거워져서 배추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푹 삶아낸 미꾸리는 한 소끔 식혀 체에 걸러내 줍니다. 그 미꾸리를 삶아가지고 일일이 체에 걸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실 텐데 보통 보면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죠? 미꾸리는 예. 살이 많고 예. 뼈가 적습니다. 예.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는데 예. 미꾸라지는 믹서로 안 갈면 이렇게 작업을 못 합니다. 믹서를 갈면 이게 걸쭉하면서 뻑뻑하고 또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미꾸라지는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살도 얼마 없고 해서. 예. 미꾸리니까 이렇게 걸러지는 겁니다. 살이 많고 뼈가 이렇게 약 적으니까. 예. 근데 미꾸라지는 뼈가 굵거든요. 그러니까 믹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믹서로 갈면 그렇게 맑은 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다 손으로 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맑은 그 경상도식의 주어탕이 되는 겁니다. 총 시간이 얼마나 한 걸리죠? 6시간 정도, 한솥 끓이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최근엔 비교적 보기 드물어진 전통 방식. 그런데 이 전통 방식에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답니다. 그 서울식은 미꾸리를 통째로 끓입니다. 뭐 두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해서 그거는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 예, 통째로 끓이고 예. 예. 이제 전라도식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믹서로 갈아가지고 예. 걸쭉하고 뻑뻑하면서 조금 툭툭합니다. 어쩌면 더 툭툭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죠? 예, 있기는 있는데 예. 경상도 사람들은 예. 그 전부 이렇게 맑게 끓이는 거를 예. 좋아해서 예. 지금도 전국에서 그 경상도 맛이 그리워서 택배를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 속에 가을 추자가 숨어 있어 주로 가을에 먹는 보양식이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추어의 진짜 제철은 삼복을 앞둔 이맘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열치열 뜨끈한 추어탕 뚝배기에 고소한 추어 튀김까지 곁들이니 열 보양식 부럽지 않은 한상입니다. 추어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어탕도 있고 각종 양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아, 산초, 그리고 청양고추 이런 걸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아 이파리를 한번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초가루, 산초가루가
경상도 사람한테는 입맛을 돋우죠. 네. 조금만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칼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운 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유, 그 추어탕이 왜 전라도식 추어탕이 좀 유명하잖아요. 걸쭉하게 죽처럼 먹는 게 그 좀 대중적인 맛이라 그러면 지금 이 경상도식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이 깔끔한 맛 속에 구수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데요, 맛이? 네, 정말 맛있습니다. 추어 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깻잎이 맛의 비결이네요. 그 튀김만 먹으면 약간 느끼할 텐데 이 깻잎이 감겨져 있으니까 굉장히 상큼하고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추어탕을 자주 먹는 편인데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서민들이 먹는, 그러니까 백정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홀대했답니다. 양반들이. 근데 반전이 있는 게요. 이 양반들이 너무 맛있는 보양식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자기들이 몰래 숨어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께 진상까지 했답니다. 아, 참, 맛있는데 무슨 체면입니까? 그렇죠? 예, 맛있는데. 다 먹어야죠, 오늘. 그거. 예. 이거 아주 맛있다. 하하, 속담에선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 말썽꾸러기지만 알고 보면 추어탕 한 그릇으로 무더운 여름 든든히 나게 해주는 보양의 상징 미꾸리. 불끈불끈 김해의 맛이었습니다. 통영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남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경이나 자연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 사는 사람들, 친구들 이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말 오랫동안 통영을 알려면 사람을 사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갯바람에 이른 피서가 생각나는 여름 아침. 밥장 씨는 일찌감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뤘던 작업을 오늘은 기필코 해볼 참인데요. 펜으로 쓱쓱 그려내는 그림이 꽤 인상적입니다. 저의 전공은 경제학이었습니다. 경제학이었고 그걸로 이제 회사 다녔고 그림은 아주 늦게 시작을 했죠.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혼자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뭔가 잘할 수 있으면서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얻어 걸린 거죠. 밥장 씨의 직업은 일러스트레이터. 시각적인 이미지에 의미를 더해주는 삽화를 그립니다. 30 중반에 우연히 시작한 일이 밥벌이가 됐는데요. 그림을 그려서 여행도 다니고 강연도 하고 책도 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그림으로 배운 겁니다. 통영에 눌러 살게 된 이유도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라죠. 제 본적이 통영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이 통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진짜 한번 좀 살아봐야겠다 해서 10년 전에 한 3개월 정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친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느 관광객이나 다를 바 없었죠. 그리고 다시 한 6, 7년 뒤에 통영에 왔을 때는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왔죠. 친구도 사귀고 통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 통영살이 3년 동안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좋다면서. 딱 좋네. 내가 지금 이거 가지 치고 있거든? 이거는 가지를 쳐서 옮겨야 돼. 그래야 잘 살아. 이게 백일홍? 배롱나무. 배롱나무. 이게 있어야 집에 또 부귀 영화가 들어온다고. 잡기도 쫓아내고. 여기는 무슨 일 오셨습니까? 아, 여기 제 친구 집인데요. 네. 제 친구가 네. 우리 정원을 보고 아, 이거 여기 좋은 나무가 있는데 하나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배롱나무 아시죠? 예. 저희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빨간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알았는지 이 좋은 나무를 선물해 준다고 해서 얼른 왔죠. 건축가로 일하는 준우 씨도 이 도시가 맺어준 인연. 와, 그럼 거기 가서 그동안 또 파야 되네. 와. 그거는 내가 못 파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삽으로 흙을 파는 거야. 한 30cm. 그 나무 가지고 그것도 잘라야 될 것 같아. 톱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기존 죽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기존 나무. 그거는 일단 동생들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잘라달라고 해. 나무 심기는 준우 씨가 한 수 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리지요. 백일홍 캐거동. 그거 좀 심어야 되는데. 어이. 여기 좀 잡아주세요.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인데 놓치지 않고 챙겨주다니 왠지 횡재한 기분입니다. 난 일도 안 했는데. 이 밥장형님의 특징이 뭐냐면 동생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약간 교주 같은 매력이 있어요. 우리 딸이 특히 밥장의 그림을 매우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전 연령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맑은표 밥장. 이보다 좋은 찬사가 있을까요? 친구가 인정하는 맑은표 밥장. 그림 좀 감상해 봅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먹었던 음식을 펜으로 살려내고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꿈과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봉평동 노란집은 밥장 씨의 일터. 탐스런 수국이 꼬마 손님과 여름 한낮을 즐깁니다. 다 크게 화려한데 작은 건 간판뿐이라죠. 그 예전 통영에 50년대 실제 호심이라는 이름의 다방이 있었어요. 80년대까지도 있었는데 그 다방에서 그 커피만 마신 게 아니라 그 전영림 화가, 그 다음에 이중섭 화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전시를 했어요. 그것도 50년대에.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모이니까 다른 작가들도 모이고 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통영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림을 또 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들이 가장 바라는 공간을 이미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좀 21세기 지금에도 좀 살리고 싶어서 호심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살리게 됐습니다. 커피나 음료를 파는 살롱이라기보다는 80년대 중산층 거실이 연상되는데요. 그 시절 혼수품 목록 2호였던 재봉틀과 자개 장롱이 한 켠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 카페는 통영 출신 화가가 40년간 살았던 집을 개조한 거라네요. 저희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통영 시민들에게는 여기서 과학자를 모셔서 행사도 하고 예술가들이 전시도 하고 또 통영을 찾는 분들, 이른바 관광을 하거나 놀러 오신 분들에게는 통영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간이죠. 그날 오후 그게 원래 뿌린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잎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뿌릴 거야. 맞죠? 얻어온 백일홍을 심기 위해 이웃에 사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우리 동생이요? 네, 동생은 지금은 직접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림을 배웠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죠. 말은 이렇게 해도 품앗이 같은 것. 낯선 도시에서 살기 위한 슬기로운 생활 방식이죠. 이제 한번 심어보죠. 최대한 붙이면 될 것 같아. 주거니 받거니 통영 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제자분이 너무 고생하신 거 아니고? 아, 되게 미안하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겁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두려움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새로운 일을 하는데 좀 주춤거리게 되죠. 그래서 은퇴도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멋있을 수 있는 배경에는 그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통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취향을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이뤄가고 싶은 거죠. 통영 시민 밥장 씨가 공들이는 일이 있는데요. 그렇지. 요리 명함은 잘. 너무 잘 되고 있지. 재능 나누기, 그림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네? 국물을 5개 넣어가지고 통영에 유명한 국물 5개 골라고 싶어요. 영태 씨와 창훈 씨는 통영 토박이. 고추장도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확실을 했는데 이 고추장이 고민하다. 그다음에 햄버거. 이 울라봉을 조금 더 그림의 글자도 몰랐던 두 사람. 요즘 고향 통영을 그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 아까 첫 그림을 보니까 야 이게 이 그림에서 그 그림이 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30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이에요. 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린 게 이 정도입니다. 예. 원래 졸라맨밖에 못 그렸어요. 네. 저는 통영의 이 풍광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제가 그리는 게 어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는 사물이나 건물, 풍경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그 사진의 느낌과 어떤 그림의 느낌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어떤 자기만의 느낌을 또 재해석해서 그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또 막상 그려놓고 보면은 자기도 예상 못했던 어떤 느낌이나 선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맛에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일을 다 하고 예. 뭐 교육비를 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 또 중간에 또 이게 좀 더 그림에 열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손님이 또 줄어들고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또 그림으로 좀 더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우리 밥장님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예. 이렇게 뭐 지역에 연대를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많이 됐을까요? 밥장님이 되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되게 어떤 말도 잘 들어주시고 또 박학다식하시고 여러 말들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큰 형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도 많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장애인복지관이었나? 거기 그 소식지 표지도 작업하고, 자기 지금. 기본 재능이 있어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봐야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해봐야 아는 거니까. 몇 달 안 되는데도 수익이 저렇게 늘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도 다 잘 보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니까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이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잊고 그 자기 이야기들을 한껏 끄집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올봄 밥장 씨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더 좋다는 걸 안 이상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1등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만 가장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통영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충분히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훨씬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가르쳐준 동네인 거죠. 나고 자란 곳은 서울특별시. 본 적은 남녘 작은 항구 통영. 50을 앞두고 통영 시민이 됐습니다. 지난 3년간 밥장씨다운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가진 것을 내어주자 채울 게 훨씬 많아졌다죠. 그림쟁이 밥장씨의 통영살이가 기대됩니다. And if please, may I once again, so that you